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국민이 잘상하고 국태민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송구영신인데요. 그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려면 국가의 어떤 주자가 대통령이 되겠죠. 이런 분이 잘 뽑아야만이 우리가 국민이 편하고 국태민안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을 잘못 뽑아버리면 인생 자체는 굉장히 힘든 장장 5년이 되겠죠. 국회의원은 잘못 보면 4년이 힘든데요. 대통령 잘못 보면 5년이 힘든 그런 기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에도요 잘 사는 방법이 있고 이 가정에도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뭡니까? 주로 습한 곳입니다. 습한 곳에 물이 잘 흐르고 냄새 악취가 안 나야 되고요. 아주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도 우리 기순환이라 그럽니다. 회전이 양기 회전이 잘 돼서 응기가 많은 쪽을 양기가 또 이렇게 와서 말려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죠. 그럼 가정에서는 주로 이제 화장실, 배수구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 잘 뽀송뽀송해야 되고요. 물기가 젖어 있거나 또 뭐 배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그 집에 돈이 뭡니까? 줄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물이 빠지는 데는 잘 빠져야 되고요. 또 뭡니까? 습한 곳은 늘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말려줘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집안에 뭡니까? 이런 가옥에 죽은 화초들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집에 또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아깝지만 죽은 화초는 빨리빨리 뽑아서 없애줘야 되고요. 또한 뭡니까? 그 화분 같은 경우는 싹 씻어서 다시 재사용을 하면 되는데 보통 가보면 집집마다 다 화분이 이렇게 죽은 것이 방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 우환이 들어오고 돈이 빠져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분 마른 화분 죽은 화초들 있으면 빨리 뽑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안에 우환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나라에서는 뭡니까?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부강하려면은 지금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했습니까? 미국을 잘 살게 하자는 뭡니까? 트럼프의 최고의 도널드 트럼프는 무조건 우리 자기 우선주의죠. 그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미국을 잘 살게 하자는 거죠. 미국에 반하는 미국의 손해되는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양찬반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관세에 뭡니까? 폭탄을 날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들은 미국 보호주의가 강한 거죠. 그 양반은. 그래서 미국인들의 인기가 높아서 결국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통령 선거에도 누가 우리나라를 덜 사랑하느냐, 정말 국민을 잘 살게 만들고 싶은 본심이 있는가, 가난한 사람의 어떤 아픈 것을 긁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대통령의 이번에는 아젠다가 아닐까, 그렇습니까? 물론 전체주의니 사회주의니 뭡니까 종북이니 종중이니 뭐 다 좋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의 양식에 따라서 또 뭡니까 자기가 취하는 어떤 정치에 색깔이 다 있겠죠. 좌를 좋아하는 사람, 우를 좋아하는 사람 다 있겠지만 결국적으로 나라를 진정 걱정하는 사람, 국민을 그지 않습니까? 국민의 아픔을 정말 위하는지, 나를 위하는 거지, 국민을 위하는 거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국민만을 위하는지, 내가 봉사하는 정신이 있는지, 그 사람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오는지, 정말 국민과 잘 살게 이 나라를 부강하고 이 나라의 어떤 무너지가는 일카르텔에 책임감이 있는지, 이런 것이 가장 뭡니까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국민이 뭡니까? 국민을 저번에 억압으로 누르려 하고 편법을 하고 불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뇌물을 하든 어떤 선동을 하든 뭡니까? 결국적으로 협박질을 하든 어떻게 일순간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투표는 국민이 하는 거고요. 국민의 대다수 마음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냐, 또 그 사람이 뭡니까 정말 희생 정신으로 나왔는 거지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왔는 거지, 여기에서 판가름 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을 진정 위하는 잔지, 그렇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그냥 쇼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 가정에는 여러 가지 100년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우환이 옵니까? 그 우환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지, 정말 가정의 남편인가 부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건지, 여기에서 뭡니까? 정신 건강이 달라지는 거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몸 건강,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자기 힐링, 자기 행복 추구권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이 행복하려면은 다른 가족은 불행해지겠죠.
뭡니까? 가족은 같이 함께 하기를 생각하고 같이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고 같이 함께 뭡니까? 과일을 먹고 애들하고 즐거울 걸 원하는데 본인의 취미생을 위해서 토요일 되면 골프 치러 가버리고 낚시 가버리고 앉았다 자전거 따라 가버리고 등산 가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불량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버리는 거죠. 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등산에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거짓말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그것이 하나의 외도라 그러죠. 외도라는 것은 꼭 남녀가의 학궁도 외도가 되지만요. 거짓말하고 뭡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외도라 보는 거죠. 외도라는 것은 분류는 하나의 그대로 갖다 붙인 거고요. 외도라는 건 정상적인 어떤 궤도 안에서 거짓말하면서 이탈하는 것이 결국적으로 외도가 되는 거죠. 나라에서도 외도라는 겁니까?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쪽을 가지 않고 본인 혼자 그저 마여회를 가는 것을 우리가 나라에서는 외도가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국민에게는 역적이 되는 그런 것이 되죠. 가정에는 뭐 화장실이 좀 더럽고 배수가 잘 안 빠져나가고 화초곤 화초가 있고 그렇습니까? 뭐 영정 사진이 막 걸려 있고 이러면은 그 집에 우환이 많이 들어옵니다. 귀신을 막 불러들이거든요. 그래서 못 살면 가정 하나는 못 살면 되지만 나라의 주인이 잘못 뽑아버리면 나라가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죠. 나라의 세금 폭탄이 이루어질 거고요. 나라의 갈라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면 집값이 폭등을 하고 우리 전번 정권에 봤지 않습니까? 집값이 장장 24번이나 폭등하는 자고 일하면 1억씩 올라버리는 지방에는 웬만한 집이 그냥 1억 하는데요. 서울 쪽에는 보니까 자고 나면 그때 당시 1억씩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윽 하면서 그저 이런 시간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집 마련한 것이 영원히 그냥 꿈에 불과한 거죠. 또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갚으려면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겠죠. 또 한 번 우리가 1억씩 오르니까 막 대출을 막 얻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익을 얻으려고 했죠. 마지막에 또 뭐 집값이 폭락해서 또 물린 사람들 대출은 너무나 많이 냈는데 대출 금보다 집값이 늘어가 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역전세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보다 집값이 늘어가 버리는 이런 또 현상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투기가 돼버린 거죠. 재산의 어떤 그래서 투자가 돼야 되고 나의 삶의 추구권, 나의 행복의 터전이 돼야 되는데 어느덧 집이 뭡니까? 투기장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집값이 24번 오를 때 그때 현상이죠. 그래서 니더나도 대출을 여기서 대출을 해서 또 집을 사고 이래서 집값은 계속 폭등이 됐죠. 사고 일단 자고 돌았으면 1억씩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자율은 높아지고요. 전체 살림살이는 뭡니까? 부동산을 몰려서 결국적으로 나중에 피해 보는 사람이 또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 동년의 양면서처럼 한 사람이 덕을 보면 한 사람의 피해자가 나오게 마련이죠. 그것이 경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심적을 가지고 자든 우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든 국민이든 나를 따르지 않는 국민이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만이 국민이 국태민안으로 송구영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뭡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일하는 사람이 잘 살고 일하는 사람이 자식이 많이 물려줄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게으르고 돈을 많이 낭비하고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 어렵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죠. 저기 강원랜드 같은 데 가서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런 짓을 하다 결국 재산 다 말아먹고 회사 출근 따로 회사도 잘려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일순간에 내 발을 잘못 들이대서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적으로 뭡니까? 이 사회 불공평이 그렇게 갖다 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도박 정도 우리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필요로 하겠지만 강원랜드는 우리 국내인들 다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주변에 외제차들이 엄청나게 맡겨져 있더라고요. 가서 차까지 다 팔아먹고 나중에 골프채 이거까지 다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집에도 올 때는 오지도 못하고 거기 뭡니까? 지금 강원랜드 주변에 사북면이죠. 거기에 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거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도 일순간에 잘못을 인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회사도 잘려 기업주도 다 날리 이런 아픈 역사는 참 슬프고 참 이해는 되지만 그 사람을 또 뭡니까 원망을 하게 되면은 또 안 좋은 생각으로 결국적으로 저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선택지가 그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까? 이 악의 근원 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중독에 빠지면 그 악을 끝까지 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춘풍지기 추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가을새들처럼 대해야 되는데요. 이 오늘처럼 이 따뜻한 봄날에 남을 대할 때는 뭡니까? 송곳같이 가을새리처럼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어떤 사법권은 어떤 누구에게는 그렇게 후하고 어떤 누구에게는 모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 봐왔지 않습니까? 정말 1초의 여유도 없이 용서라는 건 없이 그냥 그렇게 뭡니까? 법원 쇼핑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5차로 가다 버리고 현직 대통령을 뭡니까? 헌법에 만들고 최초의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파면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법이 정말 누구에게나 공평한가? 우리가 한번 다시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서민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힘 있는 자는 법에서 빠져나가고 힘이 없는 사람은 작은 잘못 하나도 우리가 침을 한번 뱉거나 작은 잘못 하나도 큰 곤욕을 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불공평의 시기에 불공정의 시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되면은 결국적으로 마음이 불행해지고 현재 우리 행복 추구권이 그냥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상금 분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누구나 또 법치 앞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또한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치안이 가장 잘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 나가 보면은 정말 밤에 뭡니까? 지갑을 훔쳐간다든가 강도짓을 한다든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갱당들이 설치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에서 그냥 범죄와의 전쟁부 때에서 또 삼천 교육 때도 그때는 있었죠. 물론 단점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뭔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깡패가 많이 그냥 줄어들고 또 뭔가 힘없는 약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이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흘러왔는 민주주의는 누구나 남녀노소 잘 사나 못 사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공평한 사람 농부든 어부든 그냥 상인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기업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이 잣대가 똑같아야 되죠. 누구는 잣대는 뭡니까? 물러 터지고 누구의 잣대는 아주 냉정하고 정관석과 같이 이루어지고 누구는 밀가루 반죽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법이 된다면 결국적으로 국민은 뭡니까? 믿음이 줄어들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신뢰를 사법부를 신뢰하기 못하게 되겠죠. 결국적으로 오늘 헌법재판소도 신뢰를 잃었고요. 사법부도 보면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법연구회라든 서부지 지방법원에 이순영, 신한민, 창의 이런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예외한다 이러면서 1급 경우지역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 또 차관계는 여자 판사는 뭡니까? 15자로 그래서 16자입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현직 등을 가다 버리는 거. 그죠? 누구는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이런 잣대 이런 어떤 대한민국이 정말 썩을 대로 썩으냐 우리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뭡니까 잘못돼 가고 있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을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뭡니까 내하고 취향이 맞든 안 맞든 누가 됐든 그쪽으로 윤 대통령의 마음을 그대로 실어서 결국적으로 선거에는 이겨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저지 않습니까? 홍준표 서양 좋아하는 사람, 한뚜껑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 사람, 김문수 장관님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이 있지만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뭡니까 경선에 결과에서 승복을 해야 되고요. 그쪽으로 윤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또 어차피 친윤과 반윤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그 중에서 이재명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건 뻔한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힘을 웅진념을 거기에 길을 다 몰아붙여야 되고요. 또 표도 뭡니까 완전 월등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겨야만이 이 선거는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가정에는요. 영정사진이나 오래된 사진을 벽에 많이 붙여 있는 것도 좋지가 않고요. 또 화장실에 또 이렇게 배수구라든가 뽀송뽀송 해야 되고요. 또 안에 젖은 수골이라 적은 속옷이라든가 널널이 있으면 그 집에 돈이 빠져나가고 우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빈 화불이라든가 이런 거 오래된 거는 화장실에는 최소 치워버리고요. 휴지통도 없는 게 좋죠. 깨끗한 그 상태가 가장 좋고요. 또 세면대라든가 이런 데 개수대라든가 여기는 물이 착착 빠져나가고요. 항상 이끼라든가
냄새나 쓰레기나 찌꺼기는 항상 깨끗하게 걸러줘야만이 그 집에 돈이 모이고 우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픈 환자가 있으면은 항상 양재 바른데 바람이 잘 들어오는 쪽으로 방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특히 아픈 환자가 꿈자리가 시끄럽고 가위가 눌리고 이러면 꼭 방을 바꿔줘서 머리 방향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우환을 막아내야 되는 거죠. 가정의 우환을 이렇게 막을 수도 있지만 이 나라의 우환이라는 것은 정말 한 번 잘못되어 버리면 정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앞으로 다시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위기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도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박롱서입니다.